지난 시간에는 우리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사례와 평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론자들과 함께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형 굿잡을 위한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약 2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에 우리 이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또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웹 합상으로 지금 현재 그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노대우 수석 연구님 두 분의 그 발제 들었을 겁니다만 평택형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평소에 또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컨설트도 하시는데 우리 평택형 일자리 발굴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요청을 받은 노대우송 연구원입니다. 평택형 일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평택형 일자리에 대한 좀 정의가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그 평택형, 흔히 뭐 광주형이나 군산형과 같이 이렇게 산자부의 지정을 받는 그런 일자리는 이제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일 거고요. 꼭 이렇게 지정받지 않아도 전국 최초로 우리 평택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저는 이제 평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정을 받는 상생형 일자리를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매년 연초 3월경에 이제 산자부에서는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지정을 받는 상생형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이 두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생형 지정을 받지 않는 그냥 평택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 기획이 되고 진행될 때 또 누가 수행을 할 것인지 또 예산은 어디서 구해올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향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평택시가 추진해 오고 있던 일자리 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된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 그러한 2.0 모델이나 기존 사업 플러스와 같은 조금 더 보완되고 확장된 모델로 진행을 하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강연과 관련해서 열띤 강의를 해주신 또 김봉훈 이사장님, 조현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조사, 기업의 수요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이런 부분들 많이 언급이 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업의 수요조사는 또 매년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올해의 수요조사도 지금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최근 자료인 작년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 인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텐데 평택시 관내에 관련된 기업만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요청을 하면 이것은 좀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해 주신 평택 일자리 센터나 아니면 그 평택 저 고용노동지청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면 이 일자리위원회가 또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또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그런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런 자료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당장에는 좀 그런 기업 수요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조사 결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뭐 90%, 어떤 문제는 뭐 10%뭐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상대적인 비율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지역고용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함께 투입해서 실제로 기업들의 소리를 듣는 노력을 꼭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뭐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나 지역혁신 프로젝트와 같은 뭐 연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획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업을
그 어찌 보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그런 의견을 들어서 기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수요가 현금성 지원을 해달라. 주민들의 많은 또 수요가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 어떤 거를 뭐 유치해달라, 어떤 걸 설치해달라.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담당자가 연결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수요를 들을 때부터 우리가 국가의 공모 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그런 소통에는 지역고용 전문가나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그런 소통을 해석하고 또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실용성이 높은 그런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평택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오늘 토론회 이후에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연구 용역들이 좀 학술 용역과 같이 그럼 보고서 200장, 300장, 뭐 400장 이런 보고서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좀 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사업에 직접 낼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심지어 공모 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 있는 연구가 또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용성 있는 또 국비로 또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그 노대우 수석 연구님께서 말씀한 기존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일부 새로운 시도가 당긴 2.0 모델이라고 이러고 하는데 또 플러스 모델이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강원도 동해시에 이제 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지방비 자체를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모델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공모로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지역만의 좀 특화된 모델로 만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취지에서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노인 놀이사, 그다음에 뭐 미술 치료사와 같은 그런 과정 등을 합쳐서 노인 케어 3대 마스터 과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양보호사 사업에 좀 더 다른 어떤 뭐 직무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자격적인 교육들을 포함을 해서 한 차원 높은 사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보다 1.0보다 하나 더 발달된 2.0 모델, 기존 사업보다 하나가 더 더해진 플러스 모델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평택형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가 보니까 아마 기존 사업을 하던 것은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어떤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 모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기 고용노동부 평택직장 고용센터에 이제 이범희 팀장님이 며칠 전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혹시 뭐 우리 평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혹시 뭐 고용성 센터에서 혹시 뭐 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좀 의견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그 평택 고용센터 그 취업자 총괄팀장 이범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의 나름대로 그 열심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그 이제 평택형 일자리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일자리 창출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어떤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한 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공급인데요. 일자리를 어떤 자원으로서 공급을 할 거라고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저희 평택과 관련돼서 가장 큰 기업체라면 이제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는, 인력 자원으로는 그 수요를 지금 현재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금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주 지금 죄송합니다. 매주 그 채용 박람회, 아까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거주하신 분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 계신 분들까지도 지금 섭외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면접을 보시고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소망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적인 측면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력들을 좀 교육하고 양성을 해놓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인 수요는 지금 창출된다고 보여지고, 그 수요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지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대학에서는 그 수요를 좀 다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라든가 대학에서 어떤 뭐 계약학과라든가 그 관련된 특화된 학과를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인력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평택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 축을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평택지청 고용센터 이범희 팀장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옴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평택시의 어떤 대학 부분 또 특성화된 그런 학교들의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상황이 변화가 되고 또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평택시 일자리 어떤 센터에서 인력 양성도 또 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혹시 평택시 일자리 우리 박정희 센터장님 혹시 뭐 일자리 센터와 또는 뭐 올해 뭐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또 이런 쪽으로 또 상황 변화가 삼성이 들어옴에 따라서 뭐 교육을 갖다가 뭐 어떤 방향이 뭐 설정돼 있거나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평택시 일자리 센터 박정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이범희 팀장님하고 좀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택시는 주로 자동차 제조업 그 협력사, 1, 2차 협력사에서 인력을 좀 많이 충원을 좀 그게 중심의 일자리였다면,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쪽이 많이 죽었고 이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또 공급해야 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공장에서 필요한 미화원을 한 300명 정도를 그 일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래도 평택시에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해서 거의 한 600명 정도까지는 다 인력을 수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족한 쪽에서는 이제 물류 파트나 그리고나 뭐 PM 부분 그리고 셋업 부분 반도체 전문 쪽에서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도 최대한 그 채용 행사나 인력 공급을 통해서 저희가 좀 충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다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저희가 좀 회의할 때마다 좀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그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협력사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평택시 관내 지역에서 오셨냐 아니면 관외 지역에서 오셨냐라고 저희가 체크 부분을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거의 한 40% 정도가 그 관내 지역에서 다 오셨다는 걸로 좀 저희가 지금 확인이 돼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그 평택시 쪽의 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그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한 2회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업체 직종만 좀 많은 직종만 섭외를 해서 좀 전국적으로 좀 이걸 홍보를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좀 목표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좀 힘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그쪽에서도 많이 저희가 그 공문도 보내고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또 이것도 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좀 평택의 중장년층 남자분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쪽으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중소기업 쪽에서도 인력이 정말 수급이 안 된다 해서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항상 고민을 계속하면서 좀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조금 더 반도체 관련 업체 집중으로 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진 센터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그 며칠 전에 또 취업 박람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또 우리 평택시는 주요 전략 업종이 지금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또 제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내년도 일자리 교육의 어떤 방향도 그런 부분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우리 신민정님, 혹시 오늘 이 발제 두 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제 운영위원으로서 혹시 뭐 의견을 제시할 사항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우선 뭐 평택시 현황과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모델이 고민되길 바라는 방향에서 우선 뭐 기존의 대규모 공모 사업이나 재정 지원이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보다 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평택형 일자리 모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노동의 영역, 노동자의 복지의 영역도 좀 포함을 시켜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사 내용에서 보았는데 평택시는 도시 브랜드 최상위권이라고 하고요. 전국 기초지자체 2위이면서 광역도시를 포함하면 전국 5위라고 합니다. 또 인구 증가율도 비교해보면 2021년에 전국 연 인구 증가율이 1위이고 전국에서 15번째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뭐 반도체와 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과 또 쌍용 자동차의 회생과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여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자체와 유관 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광역시도 못지않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평택시인데, 그러한 브랜드 가치만큼, 이름만큼 평택이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용 안정적이고 복리 후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발표된 평택시 일자리 대책 목표를 보면 2022년에 그러니까 7기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평택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를 이어가는 민선 8기는 이렇게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은, 또 평택시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및 복합적 도시 특성을 반영한 평택형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창출되고 또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발제자께서 또 말씀하셨던 제시된 과제들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걸 또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노사 민정 이 담당자들이 또 주요한 한 측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노사민정에 속하진 않았지만 평택시에서도 7,00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 이런 노동단체들이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학 및 지역 전문가 등이 보다 폭넓게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책 연구 모임 그리고 뭐 지역 고용 거버넌스 등이 좀 구축이 되어서 지속적 소통과 대안을 마련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은 상생형 일자리에서 제시됐던 광주형이나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서 한계로 이야기했던 사회적 대화나 노동과 시민들의 보다 강도 높은 결합들 이런 것을 필요로 했던 평가 등에 기반해서도 적극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평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셨던 지역 구성원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구가 증가한 만큼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택시와 고용노동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재정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문제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의 노동자의 눈높이 차이나 뭐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그리고 취업의 지속성 등이 부족한 이런 어려움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보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고 장기 근무자를 원하고 노동자는 근로조건과 급여 처우 개선 그러한 처우 개선의 문제,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적인 지위를 또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재가 평택시에 머물기보다 보다 큰 도시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30% 우선 채용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그만큼도 수급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위와 같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시하셨던 대안이었던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 등이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좀 함께 고민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양성된 인재와 기업의 취업을 또 이어줄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공익적 성격의 재취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문제, 지역 인재의 순환적 구조를 좀 마련하고 숙련자를 개발 양성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시는 산업 인구가 많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노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노동 존중 평택시를 표방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평택만큼 사람 중심의 일하기 좋은 평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아직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근무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함께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평택의 15개의 산업단지 안에 뭐 작업복 세탁소나 통근버스, 공단 어린이집이나 기숙사, 각종 편의시설 등 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또 떠나지 않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이후에 돌봄 같은 필수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만큼 이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뭐 발표를 굉장히 뭐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건 아니죠. 예, 오늘 뭐 토의에 와서 우리 워낙 또 발제를 해준 우리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 잘 이렇게 또 해주니까 아무래도 또 우리 토론자 입장에서는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평택형 일자리 모델 부분에 있어서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제 신미정 위원님께서는 평택시가 도시 브랜드 최상위권이다. 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1위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평택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와 생활적인 어떤 삶의 질이 함께 성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일자리 질이 일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고용이 안정되고 또 복리후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시는 반도체, 자동차 사업, 그런 복합적인 어떤 도시 특성을 잘 반영해서 평택형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한, 즉 그러니까 우리 조현수 교수님께서 말하신 중심지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도시 브랜드를 좀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떤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연구 모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델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에 따라서 일자리 모델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과 또 지역 맞춤형 산업에 대한 어떤 인력 양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투자도 돼야 되고 연구도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그럼 이러한 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기관이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또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순환적인 어떤 구조와 또 숙련자를 잘 이렇게 해서 해준다면 일자리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겠냐. 즉 우리가 박정진 센터장님과 그리고 우리 고용센터의 우리 이범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수급을 하고 싶지만은 이런 인력 양성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또 추천도 안 되고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젊은 청년층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봄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근무 환경이나 또 안전 문제, 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대학교 산학협력처 우리 임용 팀장님 의견 제시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혹시 산학협력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그것도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오늘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학교 임영웅 팀장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처는 뭐 여러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께서 늘 지금 걱정하시는 이제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산업인력 양성도 많이 하는 게 목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뭐 여러 토론자분들 또는 주제를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이 인구 유입은 뭐 아주 많고 전국 뭐 1, 2위를 다툰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정작 여기 일자리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정작적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미래의 인재들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인구는 늘지만 학생들은 없어져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택형 맞춤 일자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이 애들이 평택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평택형 교육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학생들이 없어서 못해요.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평택시에서 카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1,600억이라는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카이스트는 평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땐 삼성에 도움이 되지 평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과연 평택시는 그 예산에 단 20%라도 평택 지역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에 투자를 했느냐?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인력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외부에서 이쪽 대학이 들어와서 여기 오면 좋은 일자리, 좋은 생활, 삶, 인생이 보장됐다고 느껴야 여기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들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반시설, 뭐 제도 다 좋아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들은 다 일자리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평택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공장 완공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10년 후에 그 많은 인력은 어디서 충원할 겁니까? 자꾸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 거예요. 내년엔 더 줄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인재들은 우리한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굉장히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협력단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학교와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기업과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구는 뭐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없다면은 더 문제가 되겠죠.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평택행에 따르는 교육기관에 대한 육성 어떤 필요와 또 대학과 그리고 특성화된 그런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분과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미양님 한번 의견 제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이제 평택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분과위원이기도 하고 직업상담사인 김미양입니다. 먼저 이제 이 김봉은 소장님과 조현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잘 경청하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과 그리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토론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 삼성 1차 협력사를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평택시의 고용 변화 추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반도체로 인한 그 청년이나 장년층의 취업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 실제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320여 개의 삼성 협력사가 있습니다. 이 협력사를 통한 취업이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또한 이직률과 또 퇴사율이 매우 높고 퇴사율도 단기 퇴사율이죠. 뭐 하루 이틀 일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용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타 지역 유입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취업률 수치로만 볼 게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교육과 전문 인력 배출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계각층 연령층의 니즈에 맞는 직업 교육을 기획 설계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조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평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만큼 일자리의 양도 늘어나지만 일자리의 질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자리 사업 중 장점을 보완한 일자리 사업 진행 및 직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를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장치, 또 근로자들의 복지, 고용 유지에 따른 또 그 이후의 사후 관리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이 가능하려면 오늘 한 번의 일회성 토론이 아닌 단계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해서 개선하고 평택형 일자리 사업을 개선하여야지만 평택형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형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향 그 분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은 평택시의 고용 변화가 많이 이제 추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취업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증가된 것이 아니다. 또 삼성 협력사를 통해서 이게 취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일용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용직이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많고 또 단기 퇴사하는 율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 지역 교육과
자격 배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 인력 교육의 어떤 양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층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 교육을 또 기획하고 설계하고 지역 협의체하고 잘 유관 기관과 잘 해서 평택형 일자리 그 어떤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또 제시했었고,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진행과 또 전문가 양성을 이런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어떤 마련과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및 고용 유지에도 많은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토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을 패널을 참석하신 6분들이 다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된 생각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하상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토론회를 경청을 하시고 난 뒤에 의견이 추가적으로 발전적인 사항이나 아니면은 평택형 일자리를 위해서 또 이런 것은 또 돼야 되지 않느냐 의견 제시가 혹시 필요하신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 있으면은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웹 채팅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예, 지금 보니까 이제 한경대학교 우리 정수영 팀장께서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요건에 맞도록 평택 고용센터나 시, 대학, 기업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에서는 대조자 기준에 맞는 취업자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정소영 한경대학교 팀장님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의견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음성 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면 화면으로 한번 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회의가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3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평택형 굿잡을 위한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모델 사례와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평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것을 또 공유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에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그러한 또 관계기관 파트너십 구축하고 또 토론회를 한 번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토론을 위해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기관 대표님, 그런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담당하신 김유원 이사장님과 조현숙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하신 우리 노대호 수석 연구원님과 오늘 토론 패널로 다시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첫걸음을 인식하면서 두 번째 걸음의 토론회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형 굿잡을 위한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